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설 연휴를 앞둔 1월의 마지막 주 1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지난주, 이번 주 말고요. 지난주 조교할 때는 먼지가 정말 그 모래가 말라가지고 먼지가 펄펄 날 정도였어요. 진짜 앞이 진짜 어느 정도냐면 저 건너편 주로가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그 말들이 뛰어다닐 때, 한참 뛰어다닐 때 아주 뿌였었어요. 근데 지난주 언제죠? 눈이 조금 오고 나서부터 지금 약간 모래가 물기가 있어요. 모래가 이렇게 아주 바싹 마른 그런 모래가 아니고 물기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렇게 먼지가 안 나대요. 말이 뛰어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마사에서 염화칼슘을,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못 뿌린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좀 찾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조금 불분명하고요. 자, 그다음에 게시판에 글 쓰신 분 있지요. 승부경주다. 이제 승부경주를 좀 말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뭐 3579다 이러면 나머지 경주는 좀 쉬겠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 토요일은 몇 경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경주가 제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1, 2가 2.0배 배당을 갖고 공략을 하려고 지금 이 방송을 보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추구하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뭐 1, 2만 원 사가지고 이거 뭘 먹겠습니까? 솔직히 뭐 2.0배 만 원 사가지고 2만 원 먹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몇 경주다라고 쓰는 이유는 요 경주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배당 좀 나아줄 수 있는,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사실은 아니고요. 적중이 좀 떨어지죠. 적중률이 떨어집니다. 그런 경주들을, 예를 들어서 제가 3개 경주를 만약에 고른다면 그 중에 여러분들이 한두 개 경주를, 3개 경주를 다 공부해서 이 경주는 아니다, 이 경주는 내가 한번 해볼 만하다, 유진아 말이 맞다 라고 했을 때 공략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주는 보면은 여러분들 뭐 깜빡이 배당도 물론 터지는 경주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주는 인기마들을 좀 이건 정말 인기마를 빼기 어렵다 그랬을 땐 제가 그냥 넘어가는 거고, 정말 그 경주에 이 인기 1, 2마를 이길 수 있는 말이 있다면은 제가 한번 공략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형태인데, 여기 위에다 쓰는 경주를 전부 다 제가 만약에 여기에 토요일날 제가 3579를 했어요. 3579를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전부 다 될 것 같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 안 하죠. 왜?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출이 10억이 오르면 마사의 돈은 여기 1원짜리 한 장 안 들어가 있어요. 다 여러분들이 거기다 집어넣고 나눠 먹기란 말입니다. 이 10억이라는 돈을 갖고. 근데 뭐 그걸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게 맞는다면, 이 경주들이 적중률이 100%라면 제가 뭐하러 여기다 이걸 쓰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공부하는 시간도 됐고, 제가 이렇게 조교가 좋고 이렇게 지금 지난번에 경주를 풀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이 경주가 좀 짭짤한 배당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승부경주 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경주가 좀 재미있다, 좀 공부를 하시고요. 그냥 특히 3579 그러면 한 경주 건너뛰어서 공부할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좀 이렇게 경주 수를 줄이는 이유도 이제 그런 데 있고요. 너무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경주가 무슨 꼭 되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자꾸 저를 자꾸 뭐 좀 이상하게 좀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추천 경주, 승부 경주, 그게 저하고 안 맞을 때는 다른 예상가를
맞는 예상가들을 찾는 게 빠르겠죠. 그게 빠를 겁니다. 자, 이렇게 좀 뭐 그거는 하여튼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이런 경주다. 이렇게만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무슨 감정을 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좀 일찍 시작했더니 또 잔소리가 많죠. 자, 토요일이 13개 경주고 일요일 10개인데 또 하나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부 다 상중하로 나눴을 때 이 하이 클래스입니다. 전부 다 이번 주 내내 하이 클래스인데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주로가 그 상황이면 어떤 변수를 가져올지 지금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처럼 아주 날이 날이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주로가 좀 변수를 좀 보여주면 좋은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주로가 이번에는 물기가 살짝 있는 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내심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는 그냥 여담인 제가 하는 저거 있지 않습니까? 밴드 요거 얘기할게요. 제목은 얘기 안 하고요. 지금 거의 100분이 지금 들어와서 거의 97분인가 되는데 여기 지금 경마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좀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대충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같아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물론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휴장 때 제가 혼자 이렇게 A3 용지에다가 이렇게 1, 2, 3 출석부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건데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10분 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왔는데 곰곰이 지금 생각해서 방법을 지금 연구를 했는데 이 방법이 좀 맞는지 여러분들이 이견이 있으면 뭐 게시판이나 밴드에다 글을 좀 남겨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느 기간이 되면은 그게 드러나겠죠. 출석부를 만들어서 거기 밴드의 출석부를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제 혼자 개인적으로 출석부를 만들어서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좀 뭐랄까요? 그래서 좀 회원수를 좀 줄여 나가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죠? 퇴출입니다. 결국엔 퇴출이라는 얘기인데 물론 이제 괜히 가입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그러니까 어떤 내가 지금 활동을 못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견을 어떻게든지 한번 다뤄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제 생각은 출석부를 만들어서 한번 좀 활동하는 저거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밴드를 어떻게 꾸려갈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는 출석부를 만들겠다. 그 출석부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좀 제가 좀 생각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월 30일 토요일 예상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이거 할까 말까 좀 그랬는데 그런 거는 그냥 할까 말까 했다. 그냥 그런 거고요. 자, 오늘은 어디 갔죠? 이 4경주가 있는데 요거 X예요. 요거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건데 괜히 정말 어렵더라고요. 4경주는. 그 다음에 7경주가 있고요. 8경주 연타박, 그 다음에 12경주 이렇게 3개 경주를 오늘 좀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경주니까 좀 미리 여러분들도 좀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 제가 오늘 아침에 조교를 보면서 좋은 말들을 한 번씩 이렇게 써봤어요. 숫자로 써봤습니다. 그래서 35조 1번, 30번, 1조 9번, 4구에 32, 마지막으로 15.
15, 15 보이십니까? 요거 말 이름은 타라니스고요. 이게 35조 31번이에요. 여러분들 조교 그거 동영상 보셨어요? 그럼 위에 있는 게 조고요, 조. 그다음에 밑에 있는 번호가 이 말의 고유 번호예요. 그래서 타라니스입니다. 이게 35조 31번이라는 얘기고, 요게 35조 1번이 되겠죠. 불굴의 신화, 불굴 신화. 그다음에 1조 9번 장산 태양, 장산 태양. 4구의 32, 요게 캐네디언 드림입니다. 히메다님이 좋아하시는 캐나디언 드림이고, 요게 15, 15가 장산대호입니다. 장산대호. 요 말들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편성을 불문하고 여러분들 컨디션 좋은 마필입니다. 능력은 여러분들이 따지세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올라선 말들이에요. 근데 무턱대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말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입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편성은 여러분들이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인기마들이 좀 나빠줘야 이런 말들이 자력이 아닌 상대에 따라서 입상을 그 컨디션으로 극복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불굴의 신화, 이런 맛들. 이게 타라니스 같은 경우는 컨디션 좋았고 능력은 없고요. 불굴의 신화는 잠재력이 있는데 지금 뭔가가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조교도 안 돼 있고. 장산태양 같은 건 뭐예요? 제철이 탔을 때 우리 매번 죽은 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엔 다카야시 기수가 제대로 조교를 했어요. 이 조교의 어떤 성과를 한번 기대를 하는 거고요. 캐나디언들은 도중이가 타는데 이마필의 단점은 있죠. 발을 벌리고 뛴다라는 거. 근데 말이 좀 살살 물고 다니기 시작을 해요. 장산대호는 등치가 상당히 540kg 나가죠. 큰데도 불구하고 걸음이 느린 마필이잖아요. 크면. 근데도 말이 상당히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빠릿해졌더라고요. 어저께까지는 제가 긴가민가했는데 오늘 보고 요 5마필. 그러니까 능력은 조금 처지는데 컨디션들이 좋아졌던 마필이에요. 적으셨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적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15, 15 장산대호 같은 경우는 목이 가는 단점이 있죠. 힘을 못 쓰죠. 목이 가늘면 중심이 흔들려요. 근데다가 머리가 대두해요. 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꾸준히 그렇게 뛰는 마필이에요. 그냥 힘으로 뛰는 마필. 근데 그 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첫 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월 30일 토요일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늘 첫 경주입니다. 만약에 하나 이제 천년 함성이 1번 천년 1번이죠. 천년 함성이 요게 만약에 인기권에 있다면 여러분들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죠.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천년함성이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배당을 뺏어가지고 쓸 때는 많이 뺏어가줘야죠. 뭐 대충 뺏어가지고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마필들이 배당이 10배 이상 그렇게 좀 공략 먹을만 하다 생각할 때 얘가 뺏어가지고 가면서 먹을만 했을 때 하는 거예요. 왜? 얘는 발을 너무 심하게 꺾어요. 무척 많이 꺾습니다. 무척 많이 발을 꺾어요. 이런 마필들은 들어와도 이런 마필들은 경주마로서 들어와도 좀 있으면 또 나오지만 데블맨이 있죠? 똑같은 말 데블맨. 이거 데블맨이 입상했을 때 언제 입상했어요? 주로 함수율 20%일 때 입상했어요. 그러니까 힘을 좀 덜 쓰는 거죠. 주로가 가벼웠을 때. 똑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로, 이런 주로에서는 이런 말들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지난주 같은 주로라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얘가 좀 배당을 뺏어가주면 공략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상대는 누구냐? 덕사모입니다. 덕사모인데 얘가 지금 그 시에로 골드 혈통이죠. 단거리 시에로 골드 혈통인데 주행심사 때 시종 여유있게 왔던 마필이에요. 직선에서 약간 고개가 들리고 머리가 들리고 내측으로 좀 기대려는 그런 게 있는데 누구죠? 임기현 기수가 잘 제어를 했어요. 이런 마필들은 아까 제가 천년함상이 배당을 뺏어 가져가야 된다는 이유가 했는 얘기가, 얘가 인기권에 있는데 불안하거든요. 고개가 높기 때문에. 즉 모래를 맞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모래를 맞으면. 그래도 천년함정이 그래서 많이 뺏어 가지고 가면은 좀 한번 모험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슈거 있죠. 좀 느리고 좀 고개 높고 리듬감 없고 점도 운동 안 하는 마필, 힘으로 뛰는 마필, 단거리니까. 단거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힘으로
뛰어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산이슬이 있고, 얘가 여기서 할 게 뭐 있어요? 지난번에도 약간 늑발하고 몰고 나와서 선행을 갔어요. 그 라스트에서 무너졌죠. 요 마필은 뭐냐면 뒷다리가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파행은 아니고 힘이 덜 차 있어서 조금 차주는 게 파워가 없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천년함상이 있고 그다음에 천지탑이 있는데 내측으로 너무 심하게, 조교 동영상 보시는 분, 뭐 까치님이신가 호랑이님이신가, 까치님이 그 조교 동영상 보시는 것 같은데, 왜 펜스, 제가 그랬죠, 왜 펜스에다 대놓고 조교를 하는지를 이유를 찾으시면 돼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임기현 기수가 주행심사를 했어요. 전 구간 스타트부터 나와가지고 고개를 바깥으로 틀고 뛰어요. 바깥으로 틀고 뛴다는 건 뭐예요? 안으로 기대기 때문에 기수가 외측 고삐를 당겼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직선에서 보면은 그게 확연히 보이지 않습니까? 라스트에서 왼쪽 채찍질 하니까는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의 답은 뭐냐면, 이 천지탑의 답은 선행밖에 없어요. 근데 이 경주에서 지금 산이슬, 덕사 뭐 이런 마필들이 선행 가기 때문에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얘가 선행을 갈 것이다. 주폭은 좋아요. 등치가 있기 때문에 주폭은 상당히 부드럽고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을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이냐. 그건 답은 선행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선행을 나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거리이기 때문에 한번 공략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뭐야? 5번, 7번, 8번, 3번이 있었죠. 거기다 이 1번이 배당만 많이 뺏어 가지고 가면, 그래서 요게 좀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많이 이게 다 인기만데 얘가 많이 뺏어 가줘야 그래도 먹을 게 있는 거죠. 축을 하나 세우면 더 좋겠지만, 근데 지금 다 어린 마필들이라 축 세우기는 조금 불리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마리가 출전해 있는 2경주 1200m입니다. 암말경주. 제가 물론 이제 저도 실수하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뭐 복귀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52조말 뭐죠? 그런 거 같아요. 지난번에 지잖아요. 결국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다 이제 운 좋으라서 들어오는 건데, 이 13번마 치유여제입니다. 이것들에 지금 강군들을 해요. 물론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외에 강분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데뷔전인가 하여튼간 데뷔전일 겁니다. 늑발했죠? 늑발하고 충돌하고 막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올라오다가 두 번째 경기에서 올라오다가 잠깐 충돌했는데, 지난번에도 또 전력 질주, 뭐 아무 하자 없이. 그게 뭐예요? 이 늑발만 안 했으면 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라스트에서 이 두 번째 경기에서 조금 진로만 그 충돌만 안 했으면 또 왔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복귀하시는 분들, 제가 복귀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기수가 타이에 의해서 진로가 막히거나 그랬다고 해서 월등한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작은 마필들은 한번 그러면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충돌하거나 그러면 그럴 수가 있지만, 정말 넘어졌다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 능력의 차이가 라스트에서 소통만큼이에요. 진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게 늑발 안 했으면 올 수 있었다, 충돌 안 했으면 올 수 있었다,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은 죽게 돼 있어요. 누구요? 히메다님. 지난번에 뭐 임기현 기수 그 말 더 이상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들 다음번에 안 죽어요.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색안경을 끼고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거기에 계속 죽게 돼 있는 겁니다. 그 큰 편차가 크질 않은데, 능력차가 크질 않은데 자꾸 죽어요. 근데 오늘은 지금 지난번에 누구죠? 한만식 기수가 좀 뭐 아쉬웠는지 조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너무 세게 했기 때문에 체중 봐야 돼요. 이런 암말들 조교 세게 해가지고 효과 거두는 거 그렇게 드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요. 자, 이경주는 라온 아모스, 그러니까 이 치유 여제 같은 경우는 지금 라온 아모스가 있고 속도 신화가 있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얘가 지금 이 조건이 좋은 게 뭐냐면 외곽 게이트에 있는 데다가 안쪽에 속도 신화가 있는데 이 속도 신화가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쥐어짰습니다. 쥐어짰는데 이번에 보니까 왼쪽 뒷다리? 왼쪽 뒷인가? 왼쪽 뒷다리? 하여튼 한쪽 뒷다리가 지금 차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직전 경주를 보면 라스트에서 직선에서 진짜 속된 말로 깝대기 100개요 문세영 기수가. 그래서 아까 같은 치유여제 같은 게 이게 기회가 오거든요. 치유여제한테 속도 신화가 그 정도라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속도 신화가 예시장에서 뒷다리가 저 정도면 경주에 영향을 주겠다 그러면 치유여제 쪽으로 가는 거죠. 한 방으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다른 마필이 와서 죽이면은 모를까. 속도 신화 어차피 두 마리 싸움이죠. 뭐 지난번에 라온 모리스가 라스트에서 조금 덜 올라왔죠. 왜 덜 올라왔어요? 힘이 덜 차서요? 아니요. 점도 운동이 짧아요. 그러니까 라스트에서 이게 라스트 350m라 그러면 이 초반에 라스트 시속이 50km인데 중간 가면 자꾸 떨어져요. 왜 떨어져요? 점도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점도 운동. 점도 운동을 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통나무가 왔다 갔다 하는 근데 힘은 다 이미 쓰고 왔어요. 저 중간에. 그러면 50km, 45km, 40km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뭘로 보강을 해요? 조교로 보강을 해요. 그냥 너 점도 운동 안 해도 들고 막 진 이기는 겁니다. 그 앞에 가서 붙어가지고 버티는 거죠. 조교는 그 정도면은 이기런 편성이에요. 조교가 뭐 조교 내용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앞에도 갈 수 있는 뭐 미수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앞에 가서 버틸 수 있고 복병은 드림맨이 되겠죠. 요 드림맨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드림맨이라는 마필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목이 짧다. 목이 짧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신장력이 없다. 목이 짧으면 신장력이 당연히 없어요. 근데 얘는 좀 근성이 있어요. 조교 때 보면은 아주 칼칼해요. 그 짧은 제가 지난번 뛴 걸 보니까는 라스트에서 꾸역꾸역 올라와요. 이 주폭이 짧기 때문에. 근데 뭘로 올라와요? 그냥 이제 뛰려고 하는 근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속도 신화나 이런 것들 치유여제가 무너져주면 올 수 있는 그냥 고배당 마필이에요. 3위권까지 봐줄 수 있는 3복승식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지 복승식권은 아니다. 자, 이 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이 경주도 이제 뭐 다른 거 슈퍼 대물. 이 마필은 뭐가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보면은 이 결정력이 없어요. 어떤 장점이 없습니다. 순발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뭐 스피드도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허리가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얘 윤승할 때 보면 보여요. 이거는 뭐 당연히 보이는데 몸은 상당히 부드러운데 허리가 길기 때문에 얘도 어떤 장점이 없어요. 허리 긴 마필들의 특징입니다. 특징. 근데 뭐 여기서는 뭐 한쪽 눈 속된 말로 한쪽 눈 감고 뛰어도 와야 되겠고 그다음에 골망염 때문에 지난주에 파행기가 심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뭐 강도가 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오늘 아침에 나왔으면 좀 제가 한번 볼라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조교를 안 했어요. 어저께 뛰는 바람에 어저께 뛰기 전에 속보 2바퀴 할 때는 아주 미세한 파행기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습보를 했어요. 예전에 전직 기수 산유형 조교보가 근데 잘 가더라고요. 그때는 말이 이 나트에서 답보 발바꿈이 잦았었던 마필입니다. 왜? 힘들거나 아프거나 그랬을 때 바꾼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한 번도 안 바꾸고 쫙 올라가요.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경주가 지금 인기권에 있는 마필이 누구예요? 황금사냥입니다. 황금사냥.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황영은 조교사의 작전입니다. 작전. 그러니까 작전 지시. 뭐냐면은 자, 이 황금사냥이 지난번 뛴 걸 보면 스타트부터 나와서 붙들어요. 깡 바닥에 있습니다.
아마 김혜선 기수가 이런 걸 한번 타보고 자기가 몸으로 느끼면 다른 말도 그렇게 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질 겁니다. 근데 김혜선 기수는 거의 열이면 여덟 아홉이 전부 다 선입으로 갑니다. 초반에 무리를 하죠. 모두 그랬어요. 승리사랑 같은 경우 취임마 깡바닥 취임마 외곽으로 무빙해서 4차 와요. 지난번에 그랬죠. 여기는 안 뛰네. 그냥 거의 다 화면에 비쳐요.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씀 하지 않아요. 농담은 아니지만 농담은 뺄게요. 그냥 앞에 붙어 있어요. 앞에. 그러면은 중간에 힘을 그만큼 쓰고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여러분들 이 전개 상황 보시면 되잖아요. 14마리 뛰는데 14번째 있어요. 붙들어요. 라스트에서 요 꼬물꼬물 하더니 요 가운데로 뛰어 올라와요. 뭐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땡기는 거. 진짜 새 고무줄 딱 땡겼다 탁 한번 놓는 거야. 왜 그래야 되냐고요. 왜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이마필이 만약에 앞에 있으면 이거 안 됩니다. 왜? 얘는 어깨 놀림이 뻑뻑해요. 이 뻑뻑한 마필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독일 병정도 발 이렇게 쓰는데 일자로 쓰는데 그걸 갖다가 많이 해보세요. 힘쓰겠냐고. 어깨가 뻑뻑해요. 안 나가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타주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죠? 기승하는 방법, 타주는 방법. 그러니까 걔 능력은 그거밖에 없지만은 마지막에 한 발 쓰는 겁니다. 한 발. 중간에 힘을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탔어요. 김혜선 기수가. 황영현 조교사의 작전이라는 건 뭐냐면 지시가 그랬지 않겠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취입 한번 해봐라. 만약에 근데 여기서 자 이제 이런 얘기가 통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황금사냥이 화면에 비쳐. 그러면 여러분들 빨리 돌아서서 막건 버리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라펜이치요. 컨디션이 조금 아니고. 그러니까 이경주 핵심은 황금사냥입니다. 만약에 황금사냥이 그럴 걸 대비한다면은 얘를 대신해서 가져갈 수 있는 말이 뭐죠? 빅챔프죠. 빅챔프. 예. 그러니까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얘가 만약에 앞으로 가고 얘가 만약에 뒤에 있다 그러면 얘가 이겨요. 쟤는 쓸 거고. 근데 중간쯤에 분명히 지난번에 깡바닥에 있었으니까 제가 봤을 때 한 중간쯤 따라갈 겁니다. 한 중위권? 지금 몇 마리예요? 14마리니까 8, 9번째? 많으면 6, 7번째. 만약에 여기서 첫 번째는 안 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선행 외곽에 가서 붙어 있으면은 빨리 막건 버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이상 3경주였었고요. 자, 14마리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이 경주가 정말 어려운 경주죠. 어려운 경주인데, 자, 이 14번 파이어만 과연 공략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예요. 자, 2번 문세영 기수가 주행심사를 했어요. 2번. 근데 2번 다 한 박자씩, 반 박자씩 늦게 나와요. 그죠? 반 박자씩. 그러니까 뒤에 있어요. 근데 문세영 기수는 어떻게 타요? 자, 붙잡습니다. 2번 다. 스타트부터 붙들고 2번 다 취입으로 이 주행심사를 맞춰요. 뭐겠어요? 자, 이 2번 지금 그렇게 지금 탔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처음에가 이혁 기수인가요? 하여튼간 이혁이든 뭐 누구든 첫 번째든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혁 기수하고 서승훈 기수가 2번 다, 서승훈이가 먼저 탔는 모양이에요. 제가 서승훈 기수가 고착을 해요. 얘도 고착을 하고요. 2번 다 고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쉬었다 나오는 마필이에요. 아무 이상은 없어요. 이상은 없이 쉬었다 나오는 마필이에요. 그것 때문에 고착 2번 하면은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자, 근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아주 문세영 기수는 고착은 아니더라도 한 반 박자씩 늦게 나오는데 스타트부터 붙들어서 그 말의 능력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혹시라도 있을 고착을 대비해서 문세영 기수는 스타트부터 붙잡아가지고 그렇게 연습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취입으로 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 박자만 늦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죠. 그래도 된다. 왜? 14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자, 근데 얘한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얘가 호크잉이죠. 어드마이어돈. 어드마이어돈이 혈통들이 다 발을 좀 약간 꺾어서 쓰는데 얘는 호크잉처럼 머리를 딱 들고 뛰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세영 기수가 지금 추입으로 타면 이경주는 앞에 있는 말들이 다 죽기 때문에 와요. 정상적이라면, 추입으로 된다면. 근데 머리를 들고 뛰기 때문에 과연 얼만큼 추입을 할 거냐 이거죠. 거리가 1000m가 아니고 1300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사경주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지워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 뭐 그렇다고 해서 축이 있어요. 월간계인도 제가 그랬죠. 스타트 나왔다 뒤로 가는 마필 가속이 안 돼요. 그렇다고 라스에서 쌈박한 추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지금 요배통인가 있었죠. 천년의 사랑이 있습니다. 벌써 우리 몇 번 죽었죠. 저렇게 발을 쓰는데 안 뛰는 말은 좀 그렇다. 그 다음에 희망고 뒤가 좀 뻣뻣하고 자꾸 그러니까는 희망고 같은 경우도 주로를 반대로 돕니다. 이 주로를 반대로 조교하는 마필들 다 뒷다리에 문제가 있어서 주로를 반대로 도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선행 갈 거고 지금 그 다음에 파워 정상은 뭐죠? 인기 1위마요. 제가 어제 예상 잡다 보니까 인기 1위마인데 거의 뭐 취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됐어요. 회복이 안 됐는데 어제도 보니까 페로비치 기수가 구보를 하는데 이 직선에서만 발을 한 대여섯 번을 바꿔요. 힘들다라는 얘기죠.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 19조에 있었던 마필입니다. 좀 괜찮은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었던 마필인데 33조로 이적을 하면서 이게 말이 좀 부상이 있었는지 지금 제대로 놔주지도 못해요. 수요일 날인가 월요일 날인가 숙부할 때 보니까 뭐 휘청휘청 되고요. 구보하면서도 답보를 이렇게 자주 한다는 거는 문제가 생기고 이경주가 거의 터지죠. 터지는데 제가 아까 여기다 쓴 이유가 이경주를 맞춰야 되는데 적중을 시켜 배당이 나와주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가 알면 여기다 쓰죠.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 그래서 이런 경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냥 어차피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액이지 않습니까? 그냥 뭐 파워 정성만 빼고 올 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몇 마리만 골라서 좀 올치면 올이 아니라 좀 이렇게 분산 배팅을 하면 배당은 좀 나아줄 수 있을 것이다. 자, 4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나이스 앤 굿 맞죠? 키너드슨이네요. 제가 또 이 나이스 앤 굿하고 21조 같은 마방인데 나이스 앤 굿하고 이 키너드슨하고 같은 밤색이에요. 밤색이라서 저는 그래요. 저는 뭐 조교 번호 뭐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말 자체를 외우는 거거든요. 머릿속에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저 말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발성을 갖고 있고 목은 어떻고 뭐 체장은 어떻고 키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입력을 시키는 건데 같은 색깔이면은 그게 헷갈려요. 이게 다른 마방이면은 조금 안 그런데 거기다가 걸음걸이까지 비슷해요. 색깔까지 저런데. 그래서 좀 헷갈린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누구죠? 키너드슨이 좀 많이 파행기가 있었고 나이스 굿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잘못 판단했고요. 근데 이제 나이스 앤 굿 같은 경우 지난번에 누가 탔죠? 현우가 탔을 겁니다. 예, 박현우 기수가 탔는데 여기까지는 잘 와요. 사코나까지는 잘 오는데 직선에서 자꾸 안으로 기대려고 해요. 뭐 때문에? 그 약간 부자연스러움 때문에 그래요. 뒷다리가 차주질 못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말들은 자꾸 고갯짓을 막 이렇게 하고 나가려고 해요. 바깥으로 틀고 기대려고 하는데 그거를 자꾸 기수가 들어가지 말라고 오른쪽 고삐를 당기니까 말은 자꾸 고갯짓을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게 뭔가 저 기수가 좀 의심을 하게 되죠. 뭐 안 가려고 그런다 뭐 그렇게 의심을 하는데 그 이유를 알면 돼요. 그러니까 원천적인 이유가 뭐예요? 기대는 게 원천적인 이유가 아니라 뒷다리가 나쁘기 때문에 기대는 겁니다. 네. 이 이유만 알면 여러분들 쉽잖아요. 저 말은 원래 기대는 말. 이게 고쳐졌어.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지금 요배통 있다가 요배통 때문에 뒤가 뒷다리를 잘 못 썼어.
근데 이게 고쳐졌어요. 그럼 되는 거죠. 그걸 보는 건데 예를 들자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좋은 인연입니다. 이거는 제가 딱 기억나는 게 하나 기억나요. 예전에 하만식 기수가 타고 그 말이 상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 라스트에서 경합을 펼치는데 계속 앞에 있는 말을 넘어설 수 있는 탄력임에도 불구하고 라스트에서 기대요. 기대가지고 결국엔 이기든가 그래요. 이겼을 겁니다. 근데 그게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아주 강력하게 남아있어요. 내측 사행이. 자, 임마필은 왜요? 왼발만 써요. 여러분들 주구장창 조교대고 실전이고 왼발만 써요. 지금 이번 주도 한 오른발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오른쪽 다리가 짧아? 아파? 알아야죠. 그 오른쪽 다리가 어떻게 아파? 경주에 지장을 줄 정도야? 짝재기야? 만약에 발이 짝재기면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키 높이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신발로, 그러니까 편자로 맞춰줘요. 높이를 맞춰줘요. 그래도 불편해요. 짝다리이기 때문에. 뭐 맞춰준다고 해서 그게 다 교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 어떻게 타느냐. 일본 게이트잖아요. 일본 게이트. 얼마나 좋아요. 선 2배 있어요. 앞에만 열리면 돼요. 직선에서 앞에만 열리면 돼요. 능력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파워빗을 그렇고 그 다음에 지파이터. 딱 단거리죠. 또 1000m 갖다 썼잖아요. 단거리 이용해 단거리. 왜 단거리 이용해요? 단거리에서도 흐름이 빠르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죠. 왜 안 됐어요? 얘도 뒷다리잖아요. 뒷다리가 짧게 차요. 얘는 파행이 아니라 아주 아마 이렇게 짧게 차는 마필들은 뭐예요? 허리나 뒷다리가 경직돼 있거나 뭐죠? 아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하여튼 뭐 경직이라고 봐야 되죠. 기형. 기형이 갑자기 생각이. 기형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예시장 가서 보면은 좀 짧게 차는 거 빼놓고는 기형은 아니에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승대세입니다. 지난번에 뭐 승환이가 시원하게 타줬죠? 시원하게 타줬는데 얘도 보면은 좀 꺼부정한 거 있어요. 고개를 좀 약간 들고 전체적으로 애가 키가 크니까 조금 자세가 높아 보여요. 그래도 이제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러면 뭐예요? 1번부터 시작해서 8번 지파이터가 얼만큼 버티느냐. 이거 좀 조금 약하게 봐도 되죠. 그 다음에 11번 전승세대. 이렇게 셋마필로 좀 압축할 수가 있는데 나이스 앤 굿. 요게 조금 걸리긴 하는데 그냥 이런 거 같은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처럼 또 한 번만 더 그래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은 좀 입상권에서 좀 멀어지겠죠. 자, 오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육경주입니다. 1000m고요. 요경주는 포인트가 뭐냐면 선행마 장산킹덤의 체중입니다. 체중. 얘는 500kg가 넘어가는 마필인데, 그죠? 500kg가 넘어가는 마필인데 조교를 습보를 못했어요. 왜? 아파서 못했는데 1000m야. 기본 힘이 있어. 선행 가면 뒷말들이 못 올라와. 이겁니다. 근데 조교를 못했기 때문에 체중이 불면 이런 주로에서는 불편하죠. 불리하죠.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의 포인트는 장산킹덤이에요. 여러분들 이 경주에서 만약에 장산킹덤을 체중이 불어서 난 뺄 거야 그러면은 간단하죠. 얘기는 끝납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체중을 맞춰 갖고 나왔어. 그냥 지난번처럼 맞춰. 이게 그 입상할 때도 보면은 혜선인가요? 누가? 혜선 1000m에서 혜선이가 입상할 때 개판이었었어요. 개판이라 그러면 좀 조사가 들으면 좀 저렇고 말 그때도 안 좋았어요. 좋은 거 하나도 없었어요. 좋은 거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선행을 가니까 돌더라 이거예요. 힘으로 버티니까. 포인트는 장산킹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번 아웃킷입니다. 이거 눈이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발 높지, 발 높이 쓰지, 머리 높지. 문세영 기수가 타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순발력이 있어요. 1번 게이트요.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장성 킹덤이 만약에 여기서 선행을 가면은 축으로 이렇게 그 정상이라면 축으로 이렇게 사면 되지. 배팅을 하면 되지만 만약에 장성 킹덤이 안 그랬을 때 나머지 마필이 뭐야? 1번, 2번 포에버킨, 그 다음에 무패공주 있죠. 마이더스 로드 있죠. 자, 마이더스 로드는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지난번에 뭐 우른이가 어떻게 탔어요? 11번 게이트에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11번 게이트 맞죠? 예, 11번 게이트. 11번 게이트에서 6마리 내지는 7마리 바깥으로 돌았어요. 왜? 이거 또 왜잖아요. 모래 맞으면 안 뛰니까. 한 방울도 모래 안 맞아요. 외곽으로 뱅글뱅글 잡아 돌아서 붙들고 같이 따라 나와요. 그냥 그랬을 때는 흐름이 맞아줬다라는 얘기죠. 흐름이 늦게 나와가지고 흐름이 늦었기 때문에 중위권 정도 외곽으로 가서 붙었어요. 그럼 붙고 외곽으로 돌아서 모래를 안 맞으니까 취입이 된 겁니다. 뻣뻣하죠? 뻣뻣합니다. 고개 높죠? 이걸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흐름이 늦어야죠. 흐름이 늦어야 이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흐름이 빠르면 쫓아가야 돼요. 어떻게 쫓아가야 돼요? 몰고 쫓아가야 돼요. 힘을 쓰고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여기다가 지금 오늘 1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모래는 또 안 맞추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무리 속으로 뒤로 들어갔다 딱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들 저거 안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경주는 장상 킹덤이 쥐고 있다. 이렇게 아메리카들이 같은 게 휴양마잖아요. 이런 거 말씀드려야 돼요. 네. 좀 뭐 기본은 있지만 얼마나 회복된지는 그건 뭐 저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회복이 좀 안 됐길래 말씀을 안 드렸고요. 자, 6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 출전한 7경주입니다. 1400m고요. 아마 모르겠어요. 제가 자꾸 우리 힘에다님만 얘기하는데 이 킹어헤드인데 제가 많이 추천드려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많이 요거 때문에 많이 죽으셨을 겁니다. 얘도 한 480kg 나가죠? 예, 480kg. 잘생겼어요. 하자가 없습니다. 말에 하자가 없어요. 뛸 때도 하자가 없는데 진짜 흠 잡으려면은 잡을 것도 아니에요. 앞다리가 조금 짧다라는 뒷다리보다 좀 짧다라는 것 뿐인데 이게 흠이 안 돼요. 근데 지난번에 1700인가에서 입상할 때 다카하시 기수가 어떻게 타세요? 선행 외곽 한 바퀴 내내 모래 안 맞추고 선행 외곽으로 돌아서 입상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박태종 기수 막 뒤에 가서 몰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순발력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출발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무리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 모래 다 맞고 막 몰고 쫓아간다고요. 그 얼마나 힘을 쓰고 갔겠냐고요. 근데 1700에서 다카하시 기수는 선행 외곽, 선입이죠. 선행 외곽에서 한 바퀴 내내 해가지고 힘을 다시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보세요. 지금 이마필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언제부터요? 작년 9월달까지요? 9월달 이후에 지금 10월달부터 외곽 게이트 신청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유를 안 거죠. 모래 안 맞으면 안 뛴다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거예요. 말 컨디션 좋아졌어요. 근데 이런 마필들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다리가 조금 짧은 것 때문에 초반에 무리를 할까 걱정되는 거죠. 만약에 얘가 순발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컨디션은 많이 좋아져서. 이 경주가 어때요? 앞에서 다 서요. 앞에서 다 무너지는 경주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포인트. 친친짠이에요. 친친짠. 얘는 지난번에도 제가 빼서 죽었죠. 여러분들. 근데 아주 쉽게 선행을 가버리더라고요. 물론 상대는 약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얘가 그 당시보다 지금 빠른 마필을 만났어요. 뭘 만났죠? 라이징 퓨처 있죠. 뭐 그렇게 빠르진 않아도 라이징 퓨처 있고 또 하나 금태풍 있고 스타보닙이 있고 롤링스타 뭐 그렇게 빠르진 않네요. 예. 그러니까 친친짠이 요 경주는 포인트는 친친짠이에요. 간단하잖아요. 만약에 친친짠이 선행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축으로 공략하세요. 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낮에 섰어요. 혼자 뛰고 섰습니다. 13초 몇 밖에 안 되죠. 예, 13초 7입니다. 1400에서 13초 7
쳤어요. 혼자 뛰고 착차는 많이 벌어졌었는데 혼자 뛰어도 라스트에 제가 그랬죠. 13초 반이 넘어가면 13초 5가 넘어가면 거의 라스트에서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라스트 활용 타임이 13초 5 이상이면 거의 섰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13초 7이에요. 만약에 누가 와서 건드려요. 13초 7? 이거 못 끊어요. 그때다가 얘가 선행을 못 간다. 그러면 아주 아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 14번 킹 어헤드입니다. 조금만 친친짠이 다른 마필이 선행을 여기서 끌고 간다면 레이스는 조금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상을 잡으면서 다른 말이 선행을 가고 늦게 페이스를 끌고 가면 친친짠이 넘어섰을 때는 어떻게 경주가 될까? 그러면 제가 생각한 그런 흐름은 아니겠죠.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오발탄 뒷다리 모으는 말, 스타보니비가 말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보니비가 저는 선행을 가주길 기대하는 겁니다. 만약에 스타보니비가 7번 스타보니가 이게 만약에 현장에서 컨디션이 좋다면 제가 봤을 때 선행이면 1400이라도 돌아요. 그러면 친친짠 죽이고 킹어헤드랑 같이 동반 입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런 제가 전개를 그리는 건데 뭐 여기에 받치고 갈 수 있는 마필 신지윤이 훈련량이 많은데 고개가 좀 높고요. 오발탄이 조금 좋아졌는데 57kg 내치기 이게 좀 불리해 보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만약에 친친짠이 선행을 못 간다라고 그러면 오발탄도 가져가야 돼요. 어차피 추입이 꾸역꾸역 뛰기 때문에요. 7경주였습니다. 자, 13마리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1300m 혼합 4군.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렸죠? 7경주. 그래서 요 7경주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흐름은 한두 개 말씀을 드렸죠? 한 두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흐름인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유진아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참 말씀을 드리지만 예상을 하면서 가장 이 희열을 느낄 때가 내가 예측했던 대로 전개했을 때입니다. 이 4코너까지. 딱 4코너까지 내가 결과물이 달라지더라도 이 4코너까지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오면은 거의 10번 중에 7, 8번은 결과가 나와요. 100은 아니고요. 10번 중에 안 되는 어떤 말이 내가 선행이다. 그러면 뭐 버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버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흐름이 내가 어떤 전개를 그렸을 때. 그래서 제가 이 선행마를 좀 선행마가 있는 경주는 제가 이 뭐죠? 이런 경주를 안 만드는 거죠. 자, 그렇죠? 왜 갑자기 그 얘기 같지? 아무튼 이 8경주가 또 재밌어요. 요 경주는 요겁니다. 5번 축하입니다. 제가 지난 경주에 실패한 경주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10조 3번 말이 뭐죠? 10조 메가 임팩트 유승환 기수. 그래서 뭐 히메다님이 좀 버리신다 뭐 유승환 뭐 근데 그 경주가 뭐였었죠? 어디 갔어?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가 평촌 영웅이었었죠. 평촌 영웅이 어디? 예, 황금비상하고 들어왔네요. 정말 제가 좀 그 경주는 너무 좀 분석, 제가 전개를 잘못 그렸지. 그러니 결국엔 그래서 그 경주는 전 개인적으로 예상도 안 맞고 추천도 안 맞는 게 뭐냐면 제가 그 경주도 사실 메가 임팩트냐 평촌 영웅이냐 이렇게 좀 속으로 많이 꼽았던 경주. 왜? 평촌 영웅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페로비치 기수가 조교 패턴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까? 메가 임팩트의 잠재력으로 갈까? 근데 메가 임팩트는 제가 잘못 판단한 거죠. 이런 거는. 이런 건 제가 잘못 판단한 걸음이 내가 그때도 그랬죠. 걸음이 너무 크고 느리다. 대신 땡겨야 된다. 힘을 안배를 무척 많이 해야 될 거다 그랬는데 앞에 가서 붙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걸음이 좀 커요. 그렇다면 평촌 영웅 쪽으로 갔으면은 제가
거기에 1번이 뭐죠? 시티즌M 이런 거는 예상을 안 잡죠. 제가 어떤 뭐죠? 전개를 그렇게 그리질 않으니까. 근데 1번 같은 경우 시티즌M이 내 측에서 붙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메가 임팩트랑 그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개가 완전히 틀려진 거죠. 이경주 역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 5번 축하입니다. 이게 50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박지호 조교사죠. 예. 지금 우리나라 뭐 조교사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느끼는 게 이 페로비치 기수하고 이 다카하시 기수, 이 외국에서 온 기수들 있지 않습니까? 이 기술을 조교하는 거 보면요. 제가 누차 문세영 기수나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조경호 기수를 보면은 이번에 이렇게 해서 실수를 하면 다음번에 조교를 바꿔요. 바로 바꿉니다. 그리고 실전에 가서 질 때 지더라도 내가 조교한 대로 타요. 취입이다, 취입. 취입으로 조교했으면 취입. 이렇게 타는데 이 기수들이 그런 기수들이에요. 지난번에 평촌용훈 같은 경우 조교 얼마나 세게 해가지고 무너졌지 않습니까? 조교 살살 힘 안배하잖아. 이경주가 뭐예요? 축하입니다. 근데 조교사들이 근데 이 축하는 그 평촌용하고 좀 차원이 틀려요. 이 축하는 지금 선행마입니다. 선행마를 조교를 약하게 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체중 체크가 따라야 돼요. 체중이 불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선행마가 체중 불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차원이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왜 틀리냐? 얘는 일단 주기가 8주예요. 길어졌어요. 그러면 일단 아파서 조교를 약하게 했는지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패턴을 그냥 얘가 지난번 평촌용처럼 패턴을 바꾼 거라면은 체중은 맞춰 갖고 나갔겠죠. 근데 8주 만에 나오면서 어디가 아파서 조교를 안 했으면 체중이 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체중만 적정하게 맞으면 쉽게 선행을 갈 거고 버틸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이경주는 역시 그 축하에게 달려 있습니다. 포인트는 축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400, 1200. 오늘은 1300m.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그랬죠. 뭐죠? 20번 스마트 캡틴 같은 경우 김여사님 잘 아실 거예요. 박우린 기수가 탈 때 1400에서 안 되는 말, 선행 가도 안 돼요. 이런 말들도 왜? 머리가 높기 때문에. 자, 이 별두는 뭘 갖고 있어요? 이게 별두 얘기하는 겁니다. 1400에서 못 올라왔어요. 1200에서는 꾸역꾸역 올라왔어요. 딱 중간 거리에 오늘 출전합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실 거냐? 저 분석 안 돼요. 어떤 사람 보니까 뭐하고 A와 B를 비교를 하는 어디 사이트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 뛰는데 이 말이 A가 이긴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답글을 달았어요. 자기는 도저히 봐도 모르겠다 이겁니다. 이 두 마필 비교를 따로따로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이 마필 지금 1400에서 못 올라와, 1200에서 꾸역꾸역 올라와, 1300이야. 얘 단점 말씀을 드렸잖아요. 머리는 낮고 발은 상당히 심하게 꺾고 극복할 수 있는 체형, 힘은 있고, 근데 딱 여기서는 쉽게 뛰는데 여기서는 어렵게 뛰고 딱 중간에 출전해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뭐 빼자라는 얘기 아닙니다. 빼주면 안 돼요. 왜 이마피를 빼면 안 되냐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코디앙 러브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승환이 탔을 때 아주 시원하게 2차 왔던 마필이죠. 36배 나나. 근데 못 맞췄던 거 유아스타가 없었네요. 못 맞힌 경주네요. 코디악을 축으로 해서 코디악 러브를 축으로 해서 못 맞췄습니다. 유아스타가 오는 바람에. 근데 얘가 지금 지난번 그때 직전 그 조교 패턴을 한번 비교를 하십시오. 조교를 왜 약하게 했나? 얘는 또 사지를 다 벌리고 뛰는 마필이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 조교가 달라졌기 때문에 얘는 그 힘을 못 써요. 답은 선행인데 얘가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못 가죠? 못 갈 것 같은데. 예,
축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코디악 러브도 컨디션이 아니고 별두도 지금 올라오는 게 1300이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찌꼬찌예요. 그러면 이경주는 뒤에서 지금 인기마들이 못 올라온다라는 가정을 하면 누가 제일 유리해요? 선행마예요. 선행마가 제일 유리해요. 그래서 아까 축하에 이런 그런 것들 1300m잖아요. 1300m에서 지긴 했습니다만 현종이가 선행 이빠이라 그러면 안 돼. 최대한 가가지고 진마필이에요. 그래도 한번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것들만 체크를 하시면은 체크해서 좀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두 번째 얘기라면 이게 누구죠? 축하가 두 번째 얘기라면은 아파서 조교를 못하고 체중이 불었다면 경주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경주 포기. 왜냐하면 코디악 러브도 컨디션이 아니고 별두도 제가 분간을 못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할 게 없어요. 다른 마필이 오면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경주입니다. 자, 이상 8경주였었고요. 자, 14마리 출전한 구경주입니다. 1200m고요. 그래요. 이런 1번 라헨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배당을 좀 많이 뺏어 가지고 가면 되는데 1번 게이트라는 거 빼놓고는 능력 안 되지. 능력이 뭐 아직 어리니까 능력이 좀 처지죠. 지금 1000m만 뛰었고 오늘 1200이고 얘가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년함성처럼 배당을 많이 뺏어가주면은 좀 좀 해볼만한데 얘는 지금 뒤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막 두들겨 패는데도 안 가고요. 자, 킹스탑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누가 펜스에다 대놓고 조교를 하느냐. 근데 이 20주는 다 그래요. 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 집 마방의 특징이라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뭐 기대건 안 기대건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 킹스탑은 그게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죠? 뒷다리가 짧게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2등치에도 자꾸 쓰는 이유가 선행 가서도 누구한테 잡혔죠? 3차 볼 때 누구한테 잡혔죠? 선록, 테마 등급. 요건 좀 그렇고 지난번에 K스타, 용총. K스타 같은 경우는 뭐 10만 그 용총 같은 경우를 못 이기는 그런 정도면 지난번 또 선행도 못 갔죠. 뒤 라스트 올라올 때 보면 뒤 전혀 안 들어가죠. 뒤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행기가 프로펠러가 막 돌아가면 붕 날르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달라지나? 얘기가 아니네요. 그게 아니네요. 앞이 들린다. 뭘로 해요? 그런 거는 비행기 뜨니까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얘는 뒷다리가 자꾸 짧으니까는 차주질 못하니까 앞이 들려요. 근데 비행기는 프로펠러가 돌아가기 때문에 뜨죠?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렇고요. 자, 걔는 그게 단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성적으로 끌어올리려면 선행이에요. 얘도 선행으로 가서 힘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좋죠. 킹스탑을 넘어설 수 있는 선행마가 있다면 가차없이 자르면 되죠. 얘를 넘어설 수 있는 선행마. 그건 뭐 저도 아직 안 봤습니다. 저도 뭐 K스타? KT스타? 위즈런? 많이 있네요. 얘 댕기스도 좀 빠르고. 그러니까 킹스탑은 이 경주에서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이 킹스탑은 이렇게 뒷다리가 나쁜 말들은 일단 스타트 자체가 잘 안 될 겁니다. 스타트 자체가. 왜냐하면 또 말씀을 드려야 돼요. 깨구리가 점프할 때 어떻게 해요? 주저앉았다 하거든요. 주저앉았다 앉았다 하는데 이 뒷다리가 나쁜 마필들은 주저앉았다 일어나는 힘이 정상적인 말에 비해서 늦어요. 늦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올 스타트가 빠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희망 로켓입니다. 친친짠. 아까 말한 친친짠하고 동반 숙보를 했는데 얘도 보면 지난번에 누구예요? 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얘 골드 챔프 박으론. 걔랑 둘이 맞짱 깠어요. 그냥 여기서 참 우리나라 경마가 잘못된 게 뭔 줄 아세요? 물론 문세영 기수가 승률 40%예요. 문세영 기수의 승률이 어디 갔죠?
기수 최근 임상 승률이 요새는 없네요. 아, 여기 있나? 기수 복승률 37% 38%네요. 37% 38%. 그러니까 3개월 6개월일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30, 40% 된다고. 다른 기수보다 좀 많죠. 10번 타면 4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승률로 따지면 그래요. 근데 만약에 문세영 기수가 10번을 타면 다 10번 인기마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세게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문세영 기수라고 해서 다 끌고 들어올 수 없어요. 그 말의 능력만 따지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왜 임기현 기수가 됐든 뭐가 됐든 왜 의심을 해요? 김기배 기수면 더 좋죠. 문세영 기수는 배당이라도 뺏어가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어요. 똑같아. 말이 띄워주는 거예요. 마칠인삼. 이거 뭐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말이 70%, 사람이 30%. 그러니까 말의 능력이 이만큼 더 많아야 돼요. 능력이 월등하면 그냥 말이 데려다 준다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좀 들으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그랬고 이번에도 친칭찬하고 보면 얘도 단점이 아직까지 왼발만 쓰는 단점이 있고 위지런입니다. 위지런. 이경주 포인트는 위지런이죠. 위지런. 대불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누구랑? 천년함성이라. 얘 발 푹푹 꺾어요. 지난번에 늦발했잖아요. 늦발하는 이유 뭐예요? 발을 꺾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늦발은 아니죠. 그건 늦발이라고 볼 수는 없죠. 반 박자 늦었는데 그거 갖고 늦발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얘는 나와가지고 발을 꺾기 때문에 앞으로 뻗어나가는 스피드가 없어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마법이에요. 흐름이 빠를 땐 얘는 더 불리해요. 거기다가 지난번에 저 페로비치 기수가 알죠? 14번 게이트인가? 몇 번 게이트죠? 예, 11번 게이트예요. 1300을 떴는데 11번에서 출발했는데 예. 11번에서 출발했는데 이게 아닌데? 예, 그런 것 같은데 11번에서 출발했다가 말을 바깥으로 빼요. 이렇게 모래를 맞으니까 바깥으로 빼서 모래를 무빙이라 그러죠? 외곽으로 이렇게 나가요. 무빙이라 그러면 안 되는데 나가가지고 선두권에 붙어가는데 누구죠? 페로비치 기수가 좀 실수를 했죠.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교사 작전이에요. 좀 늦어도 외곽으로 밀고 나가라. 이거는 좀 아니거든요. 발을 그렇게 높이 쓰는 마필들 그건 조교사가 잘못됐죠. 그냥 차라리 모래 맞추고 다음번을 기약하자. 이게 나은 거죠. 그리고 그 어떤 작전은 작전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지런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위지런이 지금 누구죠? 천종인가 누가 선행가 가지고 한 번 이긴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이마피는 선행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이 아직까지 어떤 적응을 못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엔 따라가도 재밌어요. 된다라는 뭐 보장은 못해도 일단 적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적응이 완벽하게 안 돼 있는데 이번에는 좀 조교를 조성원 기수가 달리해죠. 이게 바로 조교예요. 조성원 기수도 일단 아직 현재 지금까지는 좀 급하게 좀 경주를 풀어가는 감이 있는데 조교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뭐 베테랑은 베테랑입니다. 그다음에 KT 스타 있고 KT 스타 말씀드렸죠. 뭐 머리 높은 마필. 얘도 오늘 이제 휘둘리면 그러니까 휩싸이면은 무리에 휩싸이면은 죽을 수 있어요. 공략이 조금 어려운 경주입니다. 일단 앞으로 치고 나올 겁니다. 얘도 네페르티 티 안쪽으로 기대는 마필이고 서우알이라 조교 우전 관절염 뭐예요? 오른쪽 앞다리 무릎이 나와 있어요. 이건 경주력의 어떤 데미지가 커요. 조교도 세게 못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경주는 희망 로켓, 위즈런, KT 스타 이렇게 좀 세 마필로 좀 압축을 할 수가 있다. 자,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1400m 국내산 4군이고요. 썬파이터? 네, 썬파이터. 천지스톰. 이 경주는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죠. 일단 뭐 썬파이터가 제일 빠르죠. 그럼 뭐 할 얘기 없죠. 얘가 선행을 가면 이길 때 지난번에 선행을 좀 못 갔죠? 못 갔고 그 전에 보면은 선행을 아주 쉽게 붙들고 나와요. 2번 게이트인가 1번 게이트인가 1번 게이트에도 쉽게 나오는데
쉽게 나와야 돼요. 얘도 역시 이제 대부분 보면 여러분들 말에 그 뒷다리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말은 앞다리로 뛰는 게 아니라 앞다리는 방향만 바꾸는 역할을 해요. 뒷다리가 다 추진을 해요.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비행기가 뜨는 이유가 뭔데요? 그 앞이 무거운데도 뒷다리가 차주면 돼요. 그만큼 뭐라 그래요? 뭐 배기량이래요? 그 정도로 뒷다리가 힘이 차면은 다 그게 자세가 낮아지고 극복이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데미지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아껴줘야 되거든요. 근데 선행 가려고 두 번, 세 번만 딱 몰면은 제가 얘기했지만 두 번, 세 번은 몰지만은 라스트에 오면 그 곱배기의 힘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천지스톰이 안 나와서 다시 한번 보려는데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스포를 할 때 보면은 좋아 보여요. 뭐 발도 잘 쓰고 유연하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컨디션이 지난번보다 떨어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모르겠어요. 이걸 이제 제가 멀리서 보기 때문에 이게 체크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지난번까지는 말이 막 제가 무슨 브리더스컵 때 그랬잖아요. 너무 말이 나댄다. 너무 끈다. 너무 성질 더러워가지고 잘 뛰는 맛 필요 없어요. 근데 얘가 지금 차분해졌어요. 차분해진 이유가 뭐냐면 말이 컨디션이 떨어지면 차분해져요. 힘을 못 쓰니까. 또 어디가 아프면 그래요. 아프면 얘가 힘을 못 써요. 까불질 못해요. 근데 또 기수가 가자 그러니까 갈 때 보면 주폭이 좋으니까 탄력은 괜찮아요. 근데 스스로 뛰려는 의지는 없어요. 그게 지금 아픈 건지 컨디션이 떨어진 건지 차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실전에 딱 들어가면 일단 뛰려고 스타트부터 끌고 나갈 겁니다. 끌고 나올 때 여러분들 기뻐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예시장에서 피죽도 못 모은 것처럼 느긋하다면 얘는 실전에 딱 들어가면 앞에 보였다가 라스트에 뒤로 갑니다. 없어질 겁니다. 요런 상황이라면. 근데 만약에 성질이 그렇게 갑자기 차분해질 리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경주는 천지스톰의 컨디션을 보는 게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블랙파로스가 컨디션이 좋아졌는데 죄송합니다. 자세가 너무 높더라고요. 거기다 51점의 부담량 조금 걸리긴 하는데 지난번에도 옥성이가 탈 때 모랑 맞짱 까서 3차고죠. 3차고요. 예, 청마상한테 이기고 가다가 라스트에서 따여요. 골인 하기 전에 따이고 지난번에도 올라오는데 13초 8이죠. 그거 보고 올라왔다 그러면 안 되죠. 꾸역꾸역 뛰는 건데 컨디션이 좋아져서 얘가 한 13초 2나 3 정도 뛴다. 그러면 그 흐름에 맞춰서 바짝 붙어서 와야 되는데 바짝 붙으려면은 역시 이제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라스트에서 13초 2나 13초 3의 어떤 탄력을 끌어내기는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겠냐. 거기다 고개까지 높다. 그냥 삼복승식이나 뭐 이런 것들 다른 막건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0경주였습니다. 자, 9마리 출전해 있는 11경주입니다. 그죠? 이 경주는 그냥 갈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인사 말씀에서 무슨 추천 경주니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무슨 말씀 드렸는데 이런 경주는 그냥 가고 싶어요. 더킨 실버 있잖아요. 배당 조금 해도 그냥 여러분들 뭐 배팅 하실 겁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런 거는 인정을 하세요. 설령 안 들어온다 치더라도 그냥 쉬세요. 이게 커피 타임입니다. 이게 커피 드셔야죠. 57kg짜리인데 우르니가 타면 57kg예요.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4kg짜리 조제루 기수가 타는 거죠. 원래 57kg를 달아야 돼요. 그래서 제루를 태운 겁니다. 작은데요. 자, 한번 나갈 때 보세요. 이런 게 여러분들 어떤 교과서라고 할까요? 경마하는 교과서에 아주 지표가 되는 마필이에요. 한 430kg 나가나요? 427kg, 30kg인데 주폭이 상당히 커요. 여기서 제가 주폭이 상당히 크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이 430kg짜리가 주폭이 클 리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황금사냥 같은 경우 발발발발 거리고 뛰거든요. 근데 얘는 어깨가 시원시원하게 나가기 때문에 주폭이 커 보여요. 430kg짜리인데도. 그게 바로 유연성입니다. 얘가 54, 1700, 1800을 뛰는 이유가 뭡니까? 뭘로 뛰냐고요? 그거 유연성.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입니다. 교과. 이런 말들을 한번 딱 눈에 띄시면요, 다른 마필들 제가 이렇게 여기서 열변을 안 토해도 돼요. 그리고 또 황금사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반대적인 마필, 더킨 실버의 반대적인 마필. 여기 누가 있어요? 비세리온이요? 얘 나갈 때 보세요. 뒤 쫙 벌리고 나가죠. 완전히 뒤 벌리고 팍스코랑 동반 습보라면요, 여기서 한 40kg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오면은 10kg도 안 돼요. 근데도 실전 가면 뛰어요. 잘 뛰잖아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냥 힘으로 뛰는 거죠. 어떤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힘으로 뛰는 건데, 이 두 마피를 빼고 배팅 하신다고. 더킨 실버 직전 3차 올 때인가? 예, 4차 올 때. 그때는 진짜 이번보다 더 나빴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는 좀 위험하다, 인기 많아서 위험하다 그랬지만, 이번에는 뭐 지난번 뛴 거 봐서 가지고 52kg에, 물론 승군이죠. 이게 지난번 그 레이팅이 이게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십시오. 자, 11경주였었고요. 자, 14마리 출전해 있는 12경주입니다. 1800m. 지난번에 이거 13번, 이게 오늘 주인공이 13번 천적입니다. 천적. 참, 여러분, 이 마필은 참 저하고 참 불운의 아이콘입니다. 이 천적은 그 누구죠? 37조 심승태 조교사나 있을 때 박을은, 김옥성 막 그 주행 악벽을 고치려고요. 주행 악벽 고치려고 무척 노력을 했던 마필이잖아요. 안 돌아갔잖아요. 뭐 박을은 기수 맨날은 아니지만 가끔 떨어지고 조교자들 떨어뜨리고 그런 마필이에요. 획획 돌아서 그래요. 자, 이제 44조로 가가지고 44조로 갔는데 잘 뛰었잖아요. 잘 뛰다가 뭐 때문에 못 뛰어요? 구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예시장 가서 확인했어요. 다 얼마나 좀 여파가 있을 거냐. 그래서 구절을 보니까 오른쪽 앞다리인가? 제가 어디다 써놨는데 구절이 그냥 제 머릿속에 있어요. 구절이 조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일 잘 나가 이런 것처럼 아주 뭐 이딴만 이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구절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구절이나 건이 나오면 주폭이 좀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천적이라는 마필은 제가 왜 아까 저하고 불운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주행 불량한 주행만 아니면 이 마필은 무조건 뛰는 말이라고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거 고쳐지면. 그래서 승환이가 탔을 때인가 한 번 제가 성공한 적이, 딱 한 번인가 성공한 적이 있었는데, 장거리에서요. 왜 얘는 뭐냐면, 얘도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거기다가 근성까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천적이라는 마필은. 근데 지금 이것들을, 이게 이제 이런 거는 갖고 있지만, 이 구절과 이 주행 분량이 그걸 못 살려내요. 이걸 끌어내줘야 되는데, 이게 걸림돌이에요. 구절하고 지금 주행 분량이. 근데 지난번 예시장 가서 보니까 저 정도 되면은 그렇게 크게 경주력에 여파를 줄 정도는 아니다. 조교만 좀 하면 되겠구나. 구절이 어느 정도 굳어지면, 거기가 아프지 않으면, 그러니까 뛸 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주폭이 짧아지는데 그게 굳어져요. 굳어지면 주폭은 조금 짧을 수는 있지만 아픈 느낌을 못 받거든요. 거기다가 구절 같은 거 아프면은 습보라 그러죠. 습보. 습보하는 방법 제일 좋은 거예요. 구절의 어떤 그 아픈 거를 못 느끼게 하는 방법. 이 구절 나쁜 말필들이 언제 잘 떠요? 이 비 오는 주로에 잘 뜁니다. 비 오는 주로에. 바닥이 가벼울 때. 왜요? 여기 바로 발목 위에, 발굽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습포 역할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파스 붙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시원합니다. 이 비 오면은 감각이 무뎌져요. 그냥 지가 뛸 수 있는 그 자기 능력, 머릿속에 있는 능력을 아프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뛰어요. 그러나 뛰고 나면은 오히려 데미지는 더 커집니다. 뛰고 나서 마방에 들어가면. 근데 이 마방에서 이 습보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수돗물 같은 경우는 자주 차가운 물을 갖다가 호수로 요 무릎에서부터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 이 열이, 요 부절에 있는 열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시원해지는 거죠. 담궈 놓기도 하고,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건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전에 외국 같은 데 보면은 바닷물에서 많이 소금기가 있으면 이 건이 단단해집니다. 이 습보 같은 경우, 구절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붕대를 감아가지고 물을, 이렇게 소금물을 착착하게 젖어 놓습니다. 이 안에 아대 있지 않습니까? 축구 선수들 하는 아대 이렇게 해가지고, 붕대로 감아놔요. 근데 습보가, 헝겊이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계속 마방에서 24시간 다음날 아침에 조교할 때까지 촉촉하게 거기를 시원하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올 때 딱 수돗물로 습보에 한 30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얘 감각을 싹 잊어버려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예전에 다 그냥 어느 말이나 다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건 뭐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13번마 천적인데, 자, 이거를 축으로 가기는 좀 불안하죠. 그죠? 좀 이마필이 그렇다고 해서 1군 올라와서 잘 뛴 게 있냐? 없어요. 없죠. 한 번인가 입상을 했는데 매번 올라오다 말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스페이스포트 있고, 한라축제는 지금 컨디션이 조금 직전에 보다 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포트입니다. 참 스페이스포트가 원래 5조가 이 4주로 해서 전부 다 거의 다 조교를 해요. 뭐 거의 다라면 좀 그렇고, 열이면 7, 8은 다 이 4주로 해서 조교를 합니다. 근데 이 스페이스포트는 맨날 4주로 해서 하던 말인데, 외주로로 목요일날 한번 박태종 기수가 타고 나왔더라고요. 이 박태종 기수가 탔는데 왜 자꾸 월요일날 박태종 기수, 그 다음에 윤태혁 기수, 오늘은 관리사가 탔던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자, 이 스페이스포트요, 지금 6살 됐어요? 6살 됐는데 이제서 말이 좀 빠릿빠릿해서 이 겨울용인 것 같아요. 여름용이 아니에요.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용이에요. 여름 되니까 애가 진짜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에이시안 가면 하고 다녀요. 진짜 속 끌려다니는데 겨울 되니까 말이 완전히 살아나요. 이런 건 적어 놓으세요. 뭐 다음에 7살이기 때문에 적어 놓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늘 푸는 청룡, 이거 맨날 세게 보는데 너무 세게 보지 마시고요. 야오션센 승군전이고, 삼정제국 말씀, 얘는 채공이 아주 큰 걸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뛸 때 보면요, 잘 뛰는 것처럼 보여요. 주폭이 크고 그런데 걸음이 너무 느려요. 거리가 오늘 1900 같았으면 가차없이 자르는 건데 1800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일단 뭐 이 가져가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문세영 기수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간 스페이스포트 이 천적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도 구절 예시장에서 구절 요거 뭐 나갈 때 또 윤승 때 좀 저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게 12경주였었습니다. 자, 오늘 14마리 출전해 있는 마지막 경주입니다. 뭐 이 경주도 뭐 할 필요 없죠. 저 4번 OS 화답이 있고 선행, 뭐 얘가 선행 가면 뭐 지금 거리 1300, 지난번에 1400 뛰었고 54km라도 뭐 줄어들었나요? 예, 승근전인가요?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머스탱선 있고, 머스탱선은 요건 보세요. 지금 뭐 지난번 월요일날 보니까는 멀쩡했는데 약간 월요일날은 약간 그 왼쪽 뒷다리가 조금 부자연스러웠었습니다. 근데 수요일날 나올 때 보니까는 양쪽에다가 스포 반델스를 하고 나왔어요. 이 반델스도 종류가 많거든요. 이 붕대도 종류가 많은데 이 스포 반델스를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목요일날도 어저께도 놔줄 때 보니까는 약간 차주는 게, 뒷다리 차는 게 조금 직전보다 조금 파워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것들 좀 보시고요. 선버스터 너무 늦죠? 지난번에 늦바라가고 상대가 좀 약해서 지금 추입이 됐는데 오늘은 너무 빨라요. 얘한테 왜 또 늦바라면 이 외곽 게이트인데 거기다 56km고, 얘를 대신해서 갈 수 있는 말 시티레이서인데 이것도 컨디션이 좀 이상해요. 좋았다 나빴다 그래서 제가
좀 확실치 않아요. 근데 결국엔 OS와답이 축이면 이 경주는 공략 못해요. 빨리 퇴근하시는 게 좋아요. OS와답을 못 빼면 이 경주는 그냥 어차피 머스탱선, 뭐 시티레이서, 썬버스 이런 좀 인기권의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냥 한 경주 좀 일찍 퇴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13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월의 마지막 주 1월 30일 토요 경마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일단 일요일께 있기 때문에 인사는 일요일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